2-2 일을 하여 생긴 에너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에너지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위치 에너지, 두 번째는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배워서 일을 하여서 에너지가 생긴다. 즉,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이용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에서는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고 활동지 세 가지를 통해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일과 운동 혹은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과서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17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중력에 대해 한 일과 위치 에너지는 어떤 관계일까? 그림 3-9와 같이 일정한 속력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때에는 중력에 대해 한 일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질량 m인 물체를 높이 h 미터만큼 들어 올릴 때 중력에 대해 한 일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직접 한번 계산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선생님이 준비를 해두었는데요. 자, 위치 에너지에서 지금 질량 m인 물체를 사람이 힘을 줘서 들어 올리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힘을 줘서 물체를 높이 h만큼 들어 올릴 때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라 있었어요. 중력과 사람이 주는 힘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린다라고 했었죠.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린다란 뜻은 R자 힘, 즉 사람의 힘과 중력의 힘을 합했을 때 0N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뜻은 바로 중력의 크기와 사람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힘을 중력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해 사람이 물체 한 일을 계산해 보면은 일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예요. 그럼 여기서의 힘은 사람의 힘. 사람의 힘은 무엇의 크기와 같다? 중력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높이 h만큼 들어 올렸기 때문에 높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질량을 알고 있죠? 질량 곱하기 9.8 하면은 중력 가속도 상수를 곱해주면 바로 중력이 된다는 것을 이전에 배웠습니다. 따라서 9.8 곱하기 m 질량 곱하기 높이 h라고 해주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력에 대해 일을 해주면 물체가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교과서 117페이지 우측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에 대한 정의 초등학교 때 배웠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기준면으로부터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로 중력에 의한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표현하면은 질량 m인 물체를 사람이 힘을 줘서 높은 곳에 위치하게 해주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한 물체는 어떤 것을 갖는다?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라는 거예요. 근데 왜 위치 에너지를 갖냐? 바로 중력에 대해 일을 해줬고 그 일이 위치 에너지로 변환되어서 물체가 갖게 되는 겁니다. 전환되어서. 그렇다면 이 말뜻이 바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h가 바로 위치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바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혹은 중력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무게 곱하기 높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질량과 높이 사이의 관계를 좀 볼 건데요. 먼저 위치 에너지를 구할 때는 질량이 증가하면은 위치 에너지가 커지겠죠. 왜? 1kg일 때보다 2kg일 때 더 커지는 거와 같습니다.
반면에 마찬가지로 h가 높이가 증가할 때 위치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1m만큼 올렸을 때보다 10m만큼 올렸을 때 더 위치 에너지가 큰 것을 말합니다. 말이 조금 잘 안 나오고 있어. 이해해줘?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왼쪽에는 위치 에너지라고 제목을 써주고 그 다음에 원점 표시해주고 가로축은 선생님이 먼저 써줬어요. 자, 그러면 질량이 커질수록 위치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이 직선 형태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 했었죠? 바로 비례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가 증가하면은 위치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데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의 그래프는 바로 비례관계를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즉, 질량과 위치 에너지는 비례하고 높이와 위치 에너지도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교과서 117페이지에 써 있는데요.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이 모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었으므로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혹은 물체가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넘어가서 118페이지를 볼게요. 자,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는 어떤 관계일까? 자, 운동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볼게요. 왼쪽에 써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 마찬가지로 배웠어요. 운동 에너지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즉, 운동한다라는 것은요, 운동 상태, 즉 속력이나 방향이 변해야 되는데 대체로 중학교에서는 속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주로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3-11과 같이 물체를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아 물체를 자유낙하하면은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때 물체의 질량이 2배, 3배가 되면은 운동 에너지도 2배, 3배가 된다. 또한 물체의 속력이 2배, 3배가 되면은 운동 에너지는 4배, 9배가 된다. 즉,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옛날에 사람들이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과정 안에서 알게 된 공식이기 때문에 일로부터 구한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고 교과서에 써 있나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입니다. 이거를 기호로 다시 표현하면은 2분의 1 질량은 m, 속력은 벨로시티라고 해서 v로 표현합니다.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운동 에너지 공식인데요. 여기서 살펴보면은요, 지금 질량이 증가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지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질량이 1kg일 때보다 2kg일 때 더 커지는 것과 같이. 그 다음에 속력의 제곱이 증가할 때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력이 1m/s일 때 속력의 제곱은 1이죠. 그리고 속력이 2m/s일 때 속력의 제곱은 4죠. 즉 1에서 4로 증가할 때 운동 에너지가 1에서 4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다시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의 왼쪽에는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보고 원점 표시도 마찬가지로 예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자,
자, 질량이 증가할 때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죠. 질량 1일 때 운동 에너지도 1만큼 증가하고 질량 2일 때 운동 에너지도 그만큼 2배 증가하고 즉 아이고 이 색깔이 아닌데 즉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 모양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 모양의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와 질량은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속력이 아니라 속력의 제곱입니다. 자, 속력의 제곱이 증가할 때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는데요. 즉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속력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제곱. 속력이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배웠는데요. 위치 에너지 공식과 운동 에너지의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해 볼 건데 하나 안 했다. 미안. 교과서 119페이지를 안 했죠? 거기 보기 전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탐구가 있는데요. 얘는 활동지 세 번째 거에 해당합니다. 우리 세 번째에서 다룰 거고요. 결론을 먼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의 양과 운동 에너지가 같다. 이는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중력이 한 일이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라고 써 있는데요.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들고 있었던 이 물체를 가만히 놓아요. 공중에. 그러면은 이 물체는 중력만 받아서 아래로 자유낙하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에는 속력이 0이었던 물체가 중력이 2를 해줬더니 속력이 생겼어요. 즉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 바로 중력이 2를 해줬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겼다. 즉 중력이 2를 하여 생긴 운동 에너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위치 에너지 공식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곱하기 높이 h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때 중력에 대해 한 일은 위치 에너지로,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즉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일과 에너지의 관계, 이걸 모두 기억하시고 활동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에서 만나요.